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마이크론인데요. 설명서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제가 집필한 책에서 마이크론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어나가면서 분석을 해본다면 다른 기업의 내용을 읽으실 때 조금 더 내용이 잘 와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출판사 측에서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를 열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설명란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업에 투자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부분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업이 어떤 일을 통해서 매출액을 버는지 파악을 했을 때 비로소 기업이 위치한 산업을 알게 되고요. 그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마이크론은 DRAM에서 전체 매출액의 71%를 그리고 낸드 메모리에서 전체 매출액의 26%를 얻는 메모리 전문 회사다라고 적어놓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마이크론의 매출액 현황을 보시면요. 마이크론은 이 DRAM과 낸드를 팔아서 매출을 얻는 기업으로 2021년 피스컬 2쿼터 기준으로 본다면은 DRAM에서는 71%의 매출액을 그리고 낸드에서는 26%의 매출액을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 2%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셨으면은 마이크론이 DRAM과 낸드를 통해서 매출을 얻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이 DRAM과 낸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RAM과 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DRAM이란 지연시간이 짧은 메모리 반도체로 전원이 차단되면 콘텐츠가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휘발성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가 워드를 통해서 숙제를 할 때 지금까지 해온 일을 저장하지 않는다면 컴퓨터가 꺼질 때 사라지곤 하죠. 하지만 꾸준히 전원이 공급되는 이상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DRAM이라는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숙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낸드는 고용량 저비용 데이터 스토리지입니다.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기억장치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크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았으니 마이크론이 앞두고 있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RAM 분야의 미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론의 주력 제품인 DRAM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 22.5%로 SK하이닉스 29.3% 그리고 삼성전자 42.7%에 비해서 밀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이 22.5이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29.3% 그리고 삼성전자가 42.7%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은 점차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죠. 2019년 대비 2020년도의 흐름을 보면은 마이크론은 21.9%에서 이렇게 22.5%로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44.2%에서 42.7%로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론이 조금씩 삼성전자의 파이를 뺏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이 개선된 상황 아래하에서 마이크론은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마이크론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DRAM 공정이라고 불리는 1+알파 나노미터 프로세스 노드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칩을 옮기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사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보다 더 앞선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말이죠. 2021년에 마이크론이 1알파 나노미터 프로세스 노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2022년이 돼서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1알파 노드를 착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낸드 분야의 미래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낸드 메모리 분야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그리고 인텔 사이에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죠. 마이크론의 낸드 메모리 분야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와 PC 고객층을 상대로 한 판매에서 큰 실적을 거두어서 2020년에 7.4% 성장을 했으나 경쟁사들이 이렇게 더 큰 실적을 이루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2.8%에서 이렇게 11.1%로 떨어졌습니다. 비록 경쟁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2021년 마이크론의 출하량은 3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낸드 메모리의 가격은 전년 대비 약 5% 성장해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매출액 성장률을 희생하면서까지 준비한 이 176레이어 낸드는 마이크론의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낸드 메모리 대비해서 30%나 작은 사이즈, 2배 높은 파워 효율성, 33% 더 많은 데이터 송수신율, 1.5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낸드 분야의 매출액은 앞으로 오를 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D램과 낸드의 각각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론의 주 매출액 수익원을 차지하고 있는 D램에 집중해서 D램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을 필요로 하는 핸드폰과 서버 산업의 수요를 집계한 전망치를 보면요. 2020년은 비록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꾸준히 수요가 이렇게 공급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3년 D램 제품의 공급은 이렇게 54%의 성장률, 그리고 수요는 이렇게 55.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D램을 주력으로 활동하는 마이크론은 크게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마이크론의 밝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그 미래 전망의 일부로서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18일 기준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측정되었으니 오늘날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것은 장기 투자에 대한 밸류에이션이기에 정말 주가에 급격한 차이가 있지 않은 이상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검정 색깔은 마이크론의 주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황색은 마이크론이 벌어들이는 EPS에 대한 성장률을 기초해서 집계된 PE 멀티플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선은 시장이 마이크론을 평가해서 집계한 PE 멀티플입니다. 오늘날인 8월 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은 14.31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이 PE 멀티플보다는 높은 주가를 그리고 있지만 마이크론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를 그리는 검정색 선이 만약에 파란색 선 그리고 오렌지 선 아래에 있다면 마이크론은 굉장히 저평가라는 뜻이겠지만, 지금은 마이크론이 파란색 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이 오렌지 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이크론을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는 고평가지만 마이크론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마이크론의 주가는 지금 저평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을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선의 기울기가 미래에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기대감은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여주는 이 오렌지 선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마이크론을 갖고 있다면 미래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가 궁금하시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기에 보수적으로 이 파란색깔 선을 따라간다면 마이크론은 지금 위치에 있어서 적어도 27.5% 이상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론의 주가가 파란색깔 선이 아니라 그 중간으로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이 오렌지 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지 그림만을 통해서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밸류에이션과 제가 과거의 책을 집필했을 때 6월달 때 당시의 밸류에이션 흐름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타한다면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까지 미래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매출액 지표를 참고해보면 말이죠. 최근 2020년도의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과거 지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크게 둔화된 적이 종종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과 함께 말이죠. 이것은 마이크론의 비즈니스 모델이 경기를 심하게 타는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D램과 낸드 메모리 제품은 수요가 높아질 때 제품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급격하게 수량이 사라진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기업의 매출액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펀더멘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크게 매출액, 매출액 성장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성장률에 세모를 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이크론의 펀더멘탈이 좋다고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매출액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지만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뒤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마이크론은 매출액에 있어서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항상 사이클 끝에는 그 지난 때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을 보았으니 이번엔 매출액 성장률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마이크론은 지난해 대비해서 25.87%라는 이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고요. 앞으로의 마이크론은 16.49%라는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Revenue Growth Forward가 16.49%였지만
책에선 이렇게 15.26%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적어놨는데요. 기업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하는 성장률은 매번 바뀔 수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26%의 매출액 성장률도 좋지만 20% 근처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제가 특별히 세모를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다음으로 매출 총이익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 총이익은 참고로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온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3.13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 총이익 또한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매출 총이익 또한 좋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41.89%라는 매출 총이익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매출 총이익률은 여기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을 바로 매출 총이익률, gross margi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gross margin은 42.10%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책에서는 41.89%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수점을 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이 매출 총이익에서 세일즈 마케팅, R&D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하는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뺐을 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또한 매출액 그리고 매출 총이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순이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순이익은 17억 달러로 순이익이란 여기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자 비용이라던가 기타 등등의 비용 이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했을 때 나온 것이 바로 순이익입니다. 순이익률이 이렇게 22.47%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순이익률이란 순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봤을 때 나오는 것을 순이익률이라 하고요. 이것을 바로 프로핏 마진이라고 합니다. 프로핏 마진이 22%나 된다는 것은 기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점점 개선됨에 따라서 순이익률 또한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론의 펀더멘털은 좋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자산 현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현황에서는 마이크론의 현금과 그리고 부채 상태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산 현황은 크게 현금, 장기 투자금, 단기 투자금, 그리고 1년 내 매출 채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금은 77억 달러, 장기 투자금은 14억 달러, 그리고 단기 투자금은 6억 달러, 1년 내 매출 채권은 42억 달러로 마이크론이 총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은 139억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부채의 부분은 장기 부채는 69억 달러이고요. 단기 부채는 3억 달러, 1년 내 매입 채무는 44억 달러로 총 부채는 117억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139억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총 부채 117억 달러를 갚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론의 자산 현황은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제 책에 대한 설명서를 마이크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함께 읽어보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업을 비즈니스 모델, 미래 전망, 리스크,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스스로 투자해 나가고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마음 편안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